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금요일입니다. 11월이 지나면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의 월봉이 만들어지긴 할 텐데요. 11월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거셌고 금요일마다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그 전의 변동성에 비하면 잔잔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코스피 쪽에서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뉴욕이 쉬어갔고 오늘은 반장이라서 그런지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매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오늘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코스닥 위주의 장세가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활성화를 시킬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낸 건데요.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 그런 소식에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며 900포인트 위로 올라온 흐름까지 보여집니다. 사실 2017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전례가 있었지만 지속성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멘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과연 산타랠리가 펼쳐질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좋은 전략 또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등에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오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팍스경제맥 캐스터 이은수입니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목요일장 휴장한 가운데 금요일장 역시 반장만 열리게 되죠. 거래량이 금요일장도 한산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는 다음 달에도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코스닥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연말 연초에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87% 내려간 3,950선 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73% 올라간 904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많은 편인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이 9,401억 원 파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메인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759선, 기관은 2,900억 원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100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펩트론입니다. 오늘 비만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펩트론은 16.72% 상승한 35만 9,500원에 지금 현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펩트론이 강세인 이유는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제약사 일라일리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일라일리가 충북 지역의 마운자로 일괄 생산 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 펩트론이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에 필요한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주사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관련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편 일라일리는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스마트 대포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협력이 성사될 경우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현재 20.9% 오르면 83,300원 이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코오롱 티슈진의 신약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매수세에 크게 유입된 모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TG-C의 임상 및 상업화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내년 7월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고 내년 1월 JPM 헬스 컨퍼런스 참석, 3월 1차 3상 종료, 2027년 FDA 허가 신청 등 여러 모멘텀이 있으니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SPG입니다. 현재 13.91% 상승하며 현재가 56,900원 이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로봇 감속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플라인업으로 생산하는 SPG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요 로봇 라인업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주력 양팔 로봇 RBY1에는 감속기 22개가 탑재됩니다.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요 로봇 라인업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LG 사이언스 파크와의 로봇 액추에이터 공동 연구 개발 협력도 체결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과 LG가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내는 만큼 핵심 구동계 부품을 담당하는 SPG의 동반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코스피는 부진한 모습이지만 코스닥 열심히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에도 끝까지 힘써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또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면 좋을지 박스경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은수였습니다. 네, 11월 28일 오늘 오스틴 전문가와 함께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뭐 네. 다 금융당국의 이제 정책 기대감 때문인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오늘 맞습니다. 이게 좀 어떤 기조로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언론 기사의 단독 기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7년 만에 이 다음 달 이제 12월이죠. 12월부터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발표가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지금 연기금의 투자가 연 3%에서 이제 5%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업의 이 150억 미만 기업을 이제 퇴출시키는 방안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 이 혜택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IPO 이 의무 배정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코벤 펀드에 가입을 하려면 이제 의무적으로 이 코스닥 주식을 채워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량주 쪽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수혜주로는 우리가 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섹터 같은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 종목들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 섹터는 좀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망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상승의 모멘텀이 한 가지 더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오늘 또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 대비해서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제가 이렇게 업종 차트를 켜서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 동그라미가 전부 다 11월 그 금요일 차트입니다. 금요일 캔들인데 보면은 4개 전부 다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금요일은 조금 전반적으로 11월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기조가 이제 12월 다음 달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반대로 돌아서서 이제 빨간불을 켜내면서 캔들을 형성할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12월을 체크해보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12월의 전략을 앞서 말씀 주신 힌트에 따르면은 우리가 코스닥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그 중심에는 지금 이 시장이 4,000피까지 올라오기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반도체를 덜어내자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 투트랙 전략으로 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코스피 업종 코스피 중심에 있는 이제 대형주도 있지만 그 밑에 단에 분명 이제 로봇 섹터 같은 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우리가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알테오젠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나 로봇 섹터에서는 대장주가 어쨌든 코스닥에 많이 있기 포진되어 때문에 있죠. 이런 예.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종목군을 좀 형성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되 그래도 이 코스닥 지수에서는 좀 웬만하면은 좀 중소형주 말고 그 윗단에 있는 대형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 투톱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는 사실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방산 원전 이쪽은 사실 많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당장으로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와 앞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 쪽도 지금 조금 미국 쪽에서 지금 원전 관련돼서 이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죠. 네. 이 정책 드라이버를 지금 강하게 걸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이 수주나 앞으로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쪽으로 좀 수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이 뉴스 플로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진입해도 지금 많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렇게 코스닥 쪽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2월 달 일단 한 달 정도는 연말까지는 우리가 코스닥 위주로 좀 바라보면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연말은 찬바람 불 때는 역시 소형주 코스닥이다라는 12월의 전략까지 챙겨봤는데요. 조금 더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포인트 짚으면서 어떤 쪽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 볼지 생각을 좀 집약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키워드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시세가 좋습니다. 지난밤에 뉴욕이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이 크게 움직여지면서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줄기세포, 뭐 면역항암제, 의료 AI 이 여타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 정부의 정책 활성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모두 함께 움직이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럴 때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함부로 올라탄다면 정말 제약바이오는 너무나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를 맞습니다.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는 제약바이오는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요. 네. 자, 우리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트렌드 자체가 비만 치료제 쪽과 이중항체 그쪽으로 지금 많이 모멘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수급 자체도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기술 이전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나 앞으로 기술 이전을 앞으로 한 번 더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의 흐름 자체도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강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기술 이전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일라이릴리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개별 이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말 연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말 연초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봐야 된다.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다음 내년에 1월에는 분명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연말 연초까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가 굉장히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눌림목에 나왔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안전하게 걷어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정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많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TF ETF를 매수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타이거 코스닥 바이오 150 바이오테크 이 차트를 켜봤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줬죠. 사실 전에
4거래일 정도는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는 오늘의 캔들인데 사실 오늘 따라붙어도 분할 매수로 따라붙어도 충분히 좋은 자리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ETF도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코덱스 바이오도 있는데 이 코덱스 바이오 차트도 역시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바이오 섹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ETF도 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섹터에 관련된 이제 종목군 어떤 종목을 좀 유명하게 보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자세한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TF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종목은 아래 하단의 QR코드에서 이야기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ETF가요, 사실 네. 제약바이오 ETF가 좋은 전략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죠. 제약바이오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는 QR코드에서 알려주시겠다. 네, 제가 또 네. 오늘 히든 종목으로 또 제약바이오 네. 섹터에서 한 종목도 들고 왔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실 방송을 계속해서 나오면서 제가 다음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다뤄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옆쪽으로 들어오셔서 힌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만 치료제 강세 속에서도 어쨌든 약간은 고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미용 기기 쪽도 오늘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용 기기 쪽이 한동안 너무 오래 쉬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앞서 말씀해주신 그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 종목의 미용 기기 쪽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미용 기기 쪽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용기기 쪽은 스킨부스터 쪽이 굉장히 강한 좀 좋은 모멘텀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관련돼서 굉장히 사실 미용 쪽에서는 지금 수술보다는 시술이 많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보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와서 이제 시술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제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킨 부스터 쪽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파마 리서치죠. 파마 리서치와 이제 LNC 바이오 종목 두 종목 정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1만 원 라인까지 돌파한 후에 지금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 40만 원 초반까지 받고 이 지지 라인을 40만 원 부근에서 형성한 후에 지금 3거래일 동안 이제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파마 리서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일단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쪽도 어쨌든 리쥬란을 가지고 있는 이제 파마 리서치이긴 하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리투오를 가지고 있는 LNC 바이오도 굉장히 지금 사실 이 리투오 ABL 바이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LNC 바이오 차트를 켜봤는데 이 리투오 제품이 지금 굉장히 리쥬란보다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효과도 좋대요. 네. 가격은 지금 그 리투오가 더 비싼데 더 비싸졌어요? 한 2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더 비싼데 그래도 수요가 더 높고 최근 상반기에 또 품절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좀 굉장히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LNC 바이오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 자체도 지금 사실 파마 리서치도 물론 지금 되돌아 나오고 있는 차트를 잘 만들고 있어서 지금 라인에서 충분히 진입해도 좋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LNC 바이오의 앞으로 또 모멘텀과 이제 내년부터 또 리투오에 대한 캐파 확장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고 지금 3분기 실적에서 확실히 상반기에 이 리투오 제품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또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봤을 때 내년에 앞으로 더욱더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봤을 때 파마 리서치 물론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LNC 바이오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 자체로도 지금 박스권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6만 원 위에 대략적으로 지금 전고점에 위치해 있는 6만 5천 원, 6만 6천 원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7만 원 이상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용기기 쪽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살펴봤는데 이쪽도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 네.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그걸 그렇죠. 모멘텀으로 받아갈 수 있고 이런 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용기기 쪽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생각을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시작을 해서 생각을 좀 확장을 하고 네네. 있는데 화장품 쪽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연말에 이제 선물도 많이 하고 화장품 네네, 쪽에서 그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화장품 쪽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항상 APR만 보자. 네, APR이 맞습니다. 대장이다.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가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굉장히 연일 양봉이 조용히 많이 올라와서요. 맞습니다. 네, APR 한번 볼까요? APR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화장품 쪽에서는 APR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배경을 한번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스나 아니면은 코스맥스 같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 밑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 이 중소형 기업들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 자체도 캐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캐파를 좀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PR이 사실 좀 독보적인 또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독보적인 또 주요 제품들까지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R을 제가 탑픽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 라인에서 한번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조금 2% 하락하면서 빠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26만 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개인은 꾸준하게 팔고 있죠. 차익 실현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 차트 흐름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 차트 최근에 단기 낙폭을 보여주고 지금 22만 5천 원 라인부터 이제 반대로 돌아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전고점을 넘어서 30만 원 이상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적이 역대급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고, 또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어쨌든 미국 쪽에서 지금 매출 이 K-뷰티에 대한 굉장히 이 관심도와 또 매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또 시작이 네, 됐죠. 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연초까지 화장품 섹터도 이 APR 한 종목 정도만 우리가 조금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서 들고 가보자. 지금도 충분히 진입하기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또 2%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비중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 APR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탑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APR이 대장이다. APR만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11월 장이 미진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도 화장품 쪽에 APR만은 꾸준히 올라온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매수 의견이 아닙니다.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면요, 옆쪽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오는데요. 이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우리 방송에서 다 드리지 않는 정보들, 그리고 장중에 어떻게 종목들을 대응해야 할지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챙겨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인공 로봇입니다. 그간 사실 AI 훈풍에 따라서 로봇 쪽이 좀 시세를 받아가나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로봇이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로봇 쪽이 들썩이고, 다 같이 간다기보다는 하루에 몇 종목씩은 꼭 로봇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흐름이 11월에도 포착이 됐는데, 로봇 쪽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본다면 사실 우르르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로봇 쪽에서도 너무나 많은 기업으로 이제 세분화가 됐어요. 막 그렇죠. 휴머노이드, 뭐 산업용 로봇 막 이러면서 그게 테마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요. 로봇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섹터는 말씀해 주셨듯이 세부적으로 보면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방산 쪽도 있고 조선 쪽도 있고, 그리고 산업용 로봇, 또 협동 로봇 등등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 이 관통되는 하나의 키워드는 어쨌든 피지컬 AI, 이 네. AI 관련되는 이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보자. 그리고 이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기존에 주요 사업이 있는데 그 밑으로 이제 로봇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은 주가의 탄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하이젠 R&M 등등 로보티즈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있겠죠. 현대모비스는 최근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최근 이 현대차 올해 아마 하반기에 이제 발표가 됐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 전장 자동차 부품 사업과 함께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이제 어쨌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사면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두 곳과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모멘텀으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어쨌든 4만 원 라인을 버텨주고 있어요. 이 사면도 사실 주요 사업이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 매출이 약 70%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고 이 로봇 섹터의 비중이 약 2%에서 3%밖에 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보고 어쨌든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면 같은 경우에는 2030년, 2040년까지 계속해서 로봇 사업의 비중을 늘릴 것이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 직접적인 계열사로서 이제 현대차 공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직계열사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까지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로봇 섹터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고점 찍고 지금 50만 원 라인 돌파한 후에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지금 35만 원 라인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는 이런 U자형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40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22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오늘 딱 돌파한 것을 봤을 때 오늘 40만 원 위에서 마감만 해준다면 지금부터라도 신규 진입으로도 충분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하이젠 R&M 종목이 있죠. 이 하이젠 R&M 종목도 이제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한 차트 흐름인데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살짝 거치고 나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45,000원에 형성을 했죠. 45,000원에 형성을 한 후에 이제 2거래일 연속 양봉 캔들이 뜨면서 지금 되돌아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라인에서도 이 종목 역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모비스나 사면 종목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기적으로 이제 스윙의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들은 이 하이젠 R&M이나 이제 클로봇 또는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 연초까지는 이렇게 로봇 섹터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종목을 좀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은 수익률 걷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게 우리가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서 하이젠 R&M 우리 전문가님 종목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쨌든 고점 트라이를 한다고 하기엔 7만 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담아가기엔 약간은 늦은 건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어떻게 좀 매도 하셔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는 지금 당장에 이제 수익 실현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최소 6만 원 라인까지는 올라와야 이제 그때부터 보유자의 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보수적으로는 7만 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도달을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모멘텀이 잘 만들어지고 앞으로 또 수급이 잘 들어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지금 5만 5천 원 라인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6만 원, 최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인 플레이를 단기적인 트레이딩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물론 바라봐도 좋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트레이딩하는 게 좀 유효한 하이젠 RNM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종목이에요. 하이젠 RNM 어제 굉장히 좋은 시세를 형성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AS 부분에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약간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갈 때다. 그리고 6만 원까지는 괜찮다 목표가로 제시해주신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쉬어가고 있는 쪽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 시장의 중심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글과 엔비디아가 어쨌든 승자라는 입장에서 누구 한 명이 서로 먹고 먹힐 것이냐를 두고 시장은 해석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는 손잡고 같이 가야지 다 같이 상생하는 거야. AI 생태계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야 라는 입장에서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어쨌든 소화를 해내고 이런 구간에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간다는 입장을 취했을 때 사실 그래 다 같이 가는 건 좋아.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건데 우린 투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엔비디아는 약간 눌림이 있다가 네. 그래도 돌아 나온다. 어쨌든 그제는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두 종목을 같이 본다면 사실 이게 원래 한번 의심하면 계속 의심이 되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맞습니다. 싸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누가 1등인데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도 이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구글이 올라가면 엔비디아가 쉬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쉽니다. 네, 또 약간 보시면 그랬어요. 약간 좀 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진영이 살짝 나눠졌는데 사실 진영이 나눠지는 것도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진영이 살짝 나눠져서 구글 쪽, 엔비디아 쪽으로 나눠졌는데 구글 쪽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쪽은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5년 구글양 HBM 출하 추정치를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더 많아요. 확실히 더 60% 넘는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구글의 밸류 체인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어쨌든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편입이 됐다라는 것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 더 커넥션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이 되면서 그쪽으로 좀 편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구글의 TPU와 엔비디아의 GPU의 차이점은 TPU가 지금 이렇게 시장에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독점해왔던 이제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이 없이도 이제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구글의 TPU는 이제 AI 전용 이 계산만 하고 이 AI 활용 시 빠른 속도와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 이제 전력기기 업황 자체를 보시면은 이 전력 부족 현상과 이 노후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사실 지금 반도체와 부지 그리고 이제 에너지는 있는데 이 전력이 부족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전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구글의 TPU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와 구글이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 GPU와 TPU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가 계속해서 더욱더 늘어나고 확대될 기조가 확실히 다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AI 이제 반도체 칩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호재로 작용하고 앞으로 내후년까지도 AI 반도체 칩의 이 슈퍼 사이클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AI 버블론이 약간 이쪽으로 조금 옮겨졌죠, 사실. AI 버블론이 살짝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지금 구글의 TPU와 엔비디아의 GPU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AI 시장의 핵심 논리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3가 사실 저도 많이 써봤는데 GPT도 많이 써보고
제미나이 3도 써봤는데 제미나이 3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전반적으로 많이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성능이 많이 좋다. AI 쪽으로 확실히 특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AI 밸류 체인이 이제 오픈 AI 쪽으로 이제 중심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구글 쪽으로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국내 입장에서는 또 PCB 기판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대덕전자 등등 이 심텍과 TLB 종목도 있죠. 이 종목들은 지금 당장에서는 사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오테크닉스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고 지금 최상단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 그나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심텍 정도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TLB 종목도 있겠죠. 이 TLB 종목도 있고 TLB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올라왔을 때 대략적으로 75,000원 라인까지 조금 상단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때 같이 분할 매수로 진입해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소부장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죠. 네. 왜냐면은 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쉬어가냐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산, 이 캐파 증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내년에 이제 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비해서 기대감보다 조금 못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P5나 그리고 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공장을 계속해서 조금씩 증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순부터 또는 연말부터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소부장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죠. 크진 않은 것을 봤을 때 지금부터 내년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12월부터 조금 더 눈여겨보자 소부장 종목들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담아갈 만한 종목까지 골라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어쨌든 내년까지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니까 그때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공략할 만한 종목들까지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탑픽이라는 입장에서 캐파 증설도 있긴 하지만 오늘 쉬어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이쪽도 같이 담아보면서 소부장에 대한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반도체 포트가 약간은 비워져 있다면 네. 그 아랫단에서 오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그래도 지금은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시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제가 하이닉스를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제가 약간 이렇게 박스권 이제 수평 라인을 그려놨는데 이 라인이 50만 원에서 62만 원 사이예요. 네. 지금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을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일주일 전에 대략적으로 종가가 이제 51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었죠. 51만 원이 만약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조정을 받을 때마다 한 주씩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최소 어제 기준으로 어제는 5%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면 최소 5%, 6%는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네. 이 박스권 안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만약에 종가에 진입을 하셨으면은 94,000원 라인이죠. 지금 10만 1,000원 라인인데 이렇게 일주일만 보유를 하셨어도 최소 5%, 6% 그리고 7%까지 이게 수익률을 걷어갈 수 있는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차라리 반도체 대형주 이 투톱 종목을 좀 우리가 보시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때 이 단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히든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11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코스피에서 1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조 1,22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3,900억 원 정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것이 올라가는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563종목이 지금 이 시간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약간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괜찮나 했더니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 장세가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면 좋을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히든 종목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자체 RNA 간섭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비대용타와 이제 황반 변성 그리고 비만과 탈모 치료제 등의 이 신약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일라이릴리와 이 기술 이전 계약 이후 앞으로 추가 협업 기대감 또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인 이 비만과 메시 치료제 그리고 탈모 치료제 임상 결과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서 이미 유럽 기업의 이제 조단위 수출을 또 수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가장 큰 상승의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황반변성 치료 신약을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완료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2상과 3상에 대한 이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예정이 되어 있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단기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 충분히 지금 공략해도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다음으로 실적 한번 보시면 실적은 아시다시피 바이오 섹터의 기업들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분기별로 보시면은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적자폭도 줄어들고 있고 매출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는 굉장히 차트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가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 사실 어제 굉장히 바이오 섹터가 살짝 약세를 보이면서 음봉 캔들을 형성하고 밑꼬리를 달고 살짝 위에서 마감을 한 것을 봤을 때 어제가 굉장히 좋은 가격 라인이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로 인해서 대략 6% 이상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래도 저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걸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해도 좋은 시기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고점 14만 8천 원, 대략적으로 15만 원 라인을 최근 연말 연초까지 돌파를 하고 그 윗단까지 최소 16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업사이드가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이 바이오 섹터 특성상 이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이 종목의 주요 사업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가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옥석 가리기 해주셨다고 해요. 앞에도 이슈들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까지 타점까지 또 옆쪽에 함께하는 공간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참여하셔서 다음 주 12월에 준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스틴 전문가님. 벌써 12월이에요. 네, 시간 네, 빠르죠. 진짜 너무 빨라요. 근데 11월이 사실 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0월에 네. 비해서는 확실히 11월이 조금 많이 약세였었는데 네. 그래도 12월은 그래도 좀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있고 또 다양한 좀 모멘텀이 앞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12월 생각나는 게 이제 12월 9일 예정돼 있는 FOMC인데 어쨌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네. 네.
일단은 다음 주 이제 주요 이벤트 한번 네네. 보면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11월 수출입이 있고 다음 주 이제 다양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이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또는 이제 ADP 취업자 지수도 있고요. 그리고 PCE 물가 지수 이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9월 PCE 물가 지수가 사실 9월 달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다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금리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바이오 섹터의 지금 임상 학회 등등 이 투자 대전이나 뇌전증 학회 또는 혈액 학회들이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바이오 섹터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또 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조금 다음 주 일정을 참고하면서 이 메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다음 주에 이 경제 지표들이 좀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좀 잡힐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음 주 일정 참고해서 좀 투자에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11월 우리 투자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전략들 12월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FOMC잖아요. 네네. 그러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은 어쨌든 그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잘 갈 것이냐 연말 랠리로 혹은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이제는 약간은 네. 주춤할 것이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물론 재료 소멸의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 금리 결정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내년의 전망을 어떻게 얘기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AI 버블론이 나오는 이유가 내년에 이 금리 인하의 기조에 맞춰서 어쨌든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진행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자에 대한 압박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되어야 이제 AI 투자도 활성화된다라는 부분들을 배경을 깔고 지켜봤을 때 일단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얼마큼 더욱더 진행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11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12월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 그리고 또 다양한 증시 일정에 대한 해석까지 상세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12월이 이제 저희 다음 주에 오면 또 시작이 됩니다. 11시는 저희와 함께 12월도 계속 하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